안녕하십니까. 마지막 수업을 빠진 학생들이 있어서 처음으로 수업 영상을 제작해 보았습니다. 뭔가 엄청 떨리네요. 좋습니다. 온라인 수업에서 다루지 않았던 부분도 있기 때문에 수업에 빠진 학생들은 꼭꼭 시청해 주십시오. 다소 미흡한 부분이 많겠지만 너그러이 봐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자, 지난 시간 우리는 방사성 동위원소를 통해서 지층의 나이가 몇 살인지 정확히 측정하는 방법을 배웠습니다. 또한 방사성 동위원소들마다 다양한 반감기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굉장히 긴 것은 490억 년짜리도 있네요. 짧게는 5730년짜리도 있고요. 지층의 나이를 측정할 때는 대략적으로 예상하는 나이에 걸맞는 동위원소를 사용해주면 좋겠지요. 이게 무슨 의미냐면 만약에 20억 년짜리 지층의 나이를 예측하는데 탄소의 동위원소를 이용한다면 탄소의 동위원소가 5730년이죠. 그러면 반감기를 40번을 거쳐야 됩니다. 반감기마다 모원소가 붕괴되면서 모원소의 비율과 자원소의 비율이 너무 무의미해집니다. 오차도 굉장히 커질 거고요. 그래서 거기에 걸맞는 예를 들어서 우라늄 235를 이용해주면 좋겠네요. 우라늄 235는 반감기가 7억 년이기 때문에 한 3번 정도 거쳤을 때 자원소와 모원소의 비율이 나중에 측정될 거라고 예상되네요. 또한 방사성 동위원소의 시간에 따른 그래프 변화를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 잠시만요. 여기 나타나 있는 이 선은 모원소의 비율의 변화를 나타낸 선이고, 이 실선은 자원소의 변화를 나타낸 선입니다. 좋습니다. 처음에 암석이 처음 만들어졌을 때는 모원소의 양이 100%죠. 100%에서 이렇게 50%로 줄어드는데 반감기가 1억 년이 걸립니다. 그리고 50%에서 25%로 반으로 줄어드는데 또 1억 년이 걸리겠죠. 25%에서 12.5%로 줄어드는데 또한 1억 년 걸립니다. 그래서 우리는 반감기가 1억 년이라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이 방사성 동위원소의 반감기는 1억 년이라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또한 모원소와 자원소의 비율의 변화와 반감기를 안다면 우리는 지층의 나이를 추정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번 시간에 방사성 동위원소 중 방사성 탄소를 이용해서 유기물의 연령을 측정하는 방법을 배워보겠습니다. 또한 지질 단면도를 보고 그래프의 암석의 연령을 나타내는 방법 또한 해석하는 방법을 배워보겠습니다. 좋습니다. 방사성 탄소를 이용한 연대 측정 방법입니다. 그림이 처음 보면 약간 혼란스러울 수도 있는데 제가 한번 천천히 설명해 보겠습니다. 대기 중에 일단 탄소가 대부분 이산화탄소로 존재하겠죠? 연대 측정을 위해 탄소만 필요하니 제가 탄소가 이산화탄소로 대기 중에는 거의 존재할 텐데, 대기 중에 우리가 지금 필요한 건 탄소를 통해서 연대 측정을 하는 거니 산소는 제가 생략하겠습니다. 대기 중 대부분 탄소는 12탄소로 존재합니다. 그리고 일부는 14탄소로 존재합니다. 우리가 중요시 여겨야 할 부분은 이 12탄소와 14탄소의 비율입니다. 대기 중을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대기 중에 12탄소와 14탄소의 비율입니다. 먼저 생각해 보겠습니다. 대기 중 90% 이상이 12탄소와 형태로 존재한다고 했죠? 90% 이상이 12탄소로 존재한다고 했죠? 얘들은 너무나 안정해서 붕괴가 일어나지 않아요. 안정해서 붕괴가 일어나지 않죠? 그렇지만 14탄소 같은 경우에는 얘는 불안정해서 붕괴가 일어나죠.
붕괴가 일어나서 얘는 뭘로 바뀌죠? 14질소로 나중에 붕괴되면서 바뀌죠. 그러니 시간이 지날수록 12탄소의 양은 똑같고 14탄소는 붕괴될 것이니까 이 비율이 달라질 거라고 예상됩니다. 즉 예를 들어서 제가 제일 처음에 12탄소가 100이 있다고 치고 14탄소가 1이 있다고 치겠습니다. 그러면 시간이 지날 때마다 반감기를 한번 거칠 때마다 반감기를 한번 거치면 이 14탄소의 양이 절반으로 줄어들겠죠? 자원소로 14질소로 바뀌니까 절반으로 줄어들면서 반감기를 한번 거쳤을 때는 100대 2분의 1 여기에서 또 한번 거치게 되면 여기서 이 2분의 1 되는 양에서 또 반이 줄어드니까 4분의 1이 되겠죠? 이런 식으로 비율이 달라질 거라고 예상됩니다. 하지만 12탄소, 14탄소의 비율은 이렇게 바뀌지 않습니다. 대기 중에는 비율이 바뀌지 않아요. 왜 바뀌지 않냐면 14탄소가 이렇게 14탄소가 14질소로 붕괴되기는 하지만 다시 이렇게 생성되는 작업도 생기게 됩니다. 태양빛의 중성자가 이 14질소랑 충돌하여 반응이 일어나서 14탄소가 이렇게 만들어지는 반응이 생깁니다. 근데 우리는 지금 이게 다시 생성되는 게 어떠한 반응이고 거기에 대해서는 정확하게는 다루지 않습니다. 자세한 반응의 메커니즘은 몰라도 됩니다. 뭐 예를 들어서 대학교 대기과학을 나중에 전공한다면 그때 배울 수 있겠습니다. 좋습니다. 여튼 중요한 것은 대기 중에 12탄소랑 14탄소의 비율이 일정하다는 거. 이것이 중요한 사실입니다. 그러면 사람과 나무와 같은 생명체들도 다 탄소를 가지고 있죠. 다 탄소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개들도 이러한 대기 중에 12탄소와 14탄소의 비율과 똑같은 100대 1을 가지고 있어요. 왜냐하면 얘들은 살아있는 동안에 물질대사, 호흡, 광합성 등을 하기 때문에 대기 중의 비율과 항상 일정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 나무 있네요. 얘들도 똑같이 12탄소와 14탄소의 비율이 100대 1이 되는 겁니다. 대기 중에 있는 거랑 똑같아요. 똑같이 되게 됩니다. 그런데 얘들이 죽게 되면 이제 이게 달라집니다. 얘들이 이제 죽게 되면 달라지는데 제가 조금 지웠다가 다시 한번 적어 보겠습니다. 필기할 때가 많지가 않네요. 좋습니다. 이것도 좀 지우겠습니다. 그러면 다시 나무 이 생명체가 죽기 전에는 12탄소의 비율과 14탄소의 비율이 100대 1일 겁니다. 대기 중이랑 똑같아야 돼요. 그러면 얘들이 이제 죽은 뒤에는 12탄소의 양은 어차피 안정하니까 얘들은 붕괴가 되지 않으니까 줄어들지가 않아요. 줄어들지도 않고 또 늘어나지도 않습니다. 그렇지만 이 14탄소의 같은 경우에는 불안정하니까 붕괴가 일어나겠죠? 이렇게 14질소로 바뀌는 작업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얘들은 반감기를 한번 거칠 때마다 양이 반씩 줄어들겠죠. 그래서 반감기를 한번 거쳤다고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100대 2분의 1이 될 거예요. 반감기를 2번 거쳤다고 생각하면 100대 4분의 1. 반감기를 3번 거쳤다고 생각하면 100대 8분의 1이 됩니다. 이거를 제가 좀 보기 좋게 만약에 조금 정리해 보겠습니다. 정수비로. 그러면 200대 1, 400대 1, 그리고 800대 1 이런 식으로 변하게 될 거예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우리는 지금 죽은 생물체의 12탄소와 14탄소의 비율을 알고 대기 중에 12탄소와 14탄소의 비율을 안다면 이 생명체가 이 유기물을
생명체, 탄소를 가진 생명체들이 죽고 나서 몇 시간이 얼마나 흘렀는지 알게 돼요. 지금 같은 경우에 반감기가, 아이고, 안 써지네요. 반감기가, 여기 옆에는 더 안 써지는 부분이 있네요. 반감기가 여기는 한 번만 흘렀고, 여기는 두 번만 흘렀고, 여기는 세 번 흘렀다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러면 탄소의 반감기가 5730년이기 때문에 만약에 12탄소와 14탄소의 비율이 200대 1이다. 그러면 5730년이 흘렀다는 걸 알 수 있게 돼요. 생명체가 죽고 나서 얘들은 5730년 곱하기 2 해주면 되겠죠? 이 비율이라면 5730년 곱하기 3 해주면 되겠습니다. 어렵지 않죠? 좋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그림을 한번 보면 이제 다시 이해가 될 거라고 저는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자, 이 그림을 다시 보면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다 지웠습니다. 좋습니다. 그림을 딱히 제가 더 설명할 거는 없는 것 같습니다. 한번 읽어보시면 되겠습니다. 작년에 나온 문제를 같이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제가 서술형으로 출제한 문제입니다.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굉장히 어려워 보이는데 이거 푸는데 사실 5초도 안 걸립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한번 자세하게 지금 공부하는 과정이니까 한번 내용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2탄소는 가장 흔한 탄소다. 그리고 안정한 동위원소다. 14탄소는 지구로 유입되는 우주선에 의해서 형성되고 반감기가 5730년으로 짧아 금방 제거되므로 대기 중에 14탄소와 12탄소의 비율은 1대 10의 12승으로 일정하다고 알려져 있다. 일정합니다. 얘들은 반감기 때문에 양이 줄어들었다가 다시 충돌하여서 이게 다시 생성돼서 이 양이 일정하게 돼요. 생물은 살아있는 동안에 대기에서 지속적으로 탄소를 흡수하기 때문에 미량의 14탄소를 함유하게 되며 살아있는 동안에 이 비율이 대기와 동일하게 돼요. 사실 이 내용들을 미리 알고 다 있어야 됩니다. 근데 문제에서 아주 친절하게 설명해 주었네요. 그러나 일단 생명체가 죽고 나면 그 균형은 깨지게 되어 14탄소의 붕괴가 일어나야 안정한 자원소로 바뀌게 된다. 질소로 바뀐다는 말이죠. 그러면 죽은 생물체에 14탄소와 12탄소의 비율이 1대 4 곱하기 10의 12승이랍니다. 한다면 생물이 죽은 후 약 몇 년이 경과되었는지 물었습니다. 약 몇 년이 경과됐는지 물었습니다. 자, 지우고, 가장 중요한 것은 죽기 전의 비율이 1대 10의 12승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한번 제가 적어 보겠습니다. 14탄소 대 12탄소의 비율이 1대 10의 12승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게 죽고 나서 비율이 어떻게 변했냐면 14탄소 대 12탄소의 비율이 1대 4 곱하기 10의 12승이 됐어요. 그런데 여기 나타나 있는 죽기 전 12탄소와 죽고 난 후의 12탄소는 양이 당연히 똑같겠죠. 더 추가되거나 줄어들지가 않아요. 붕괴되지도 않죠. 그렇지만 이 14탄소 같은 경우에는 이제 죽으면서 줄어들게 되죠. 지금 이 꼴을 잘 보면 반감기가 몇 번 진행됐는지 바로 알 수 있어요. 이 처음 양이 만약에 반감기가 한 번 흘렀다면 이 1 대신에 2분의 1을 넣어줄 수 있겠죠? 2분의 1을 넣어주면 반감기가 한 번 흘렀을 때는 이렇게 될 겁니다. 이거를 보기 좋게 제가 정리하면 1대 2 곱하기 10의 12승이 될 거예요. 여기서 만약에 반감기가 한 번이 말고 두 번 되었다면 4분의 1대 10의 12승이 될 거예요. 그래서 1대 4 곱하기 10의 12승이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사실 딱 보기만 해도 바로 암산으로도 풀 수 있어요. 반감기가 두 번 진행되었는 거니까 5730년 곱하기 2 하면 얼마죠? 암산이 잘 됩니까? 0, 14, 11,460년이
답이겠네요. 그러니까 생명체가 죽고 나서 11,460년이 흐른 겁니다. 근데 문제에 따라서 이 비율이 이게 정확하게 빠르게 계산을 할 수 없는 경우도 있어요. 그렇다고 쫄 필요 없죠. 이거는 굉장히 간단한 산수이기 때문에 우리 할 수 있습니다. 제가 한번 예를 들어서 그냥 수식을 한번 또 자세히 한번 적어 보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꼴을 비슷하게 해서 바로 풀 수도 있고, 한번 그냥 제가 한번 처음이니까 적어 보겠습니다. 자세하게 14 탄소 죽기 전의 생명체라고 제가 죽기 전이라고 하겠습니다. 죽전. 그리고 12탄소의 비율이 1대 10입니다. 1대 10의 12승입니다. 그런데 죽고 나서는 14탄소와 죽은 후 비율은 1대 4 곱하기 10의 12승이 돼요. 근데 이 양은 두 개 다가 똑같은 거죠. 그래서 비례식까지 세워서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12탄소라는 애는 14탄소 전이라고만 적겠습니다. 전 곱하기 10의 12승이 되고, 위의 식을 정리하면, 아래 식을 정리하면 12탄소는 14탄소 죽은 후 곱하기 4 곱하기 10의 12승이 됩니다. 이 두 개씩 연립해서 풀면 10의 12승, 10의 12승, 10의 12승 날려줍니다. 그러면 어떤 식이 나오냐면 14탄소 죽기 전에 14탄소는 4 곱하기 죽은 후에 14탄소가 됩니다.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죽은 후에 14탄소는 죽기 전에 4분의 1이 되었다. 4분의 1이 되었다는 말은 반감기가 한 번 진행이 되면 반으로 줄어들죠. 거기에서 반감기가 한 번 더 진행이 되면 2분의 1이 되는 거니까 4분의 1이 될 거예요. 이런 식으로도 풀 수 있어요. 자기 입맛에 맞게 풀어주시면 됩니다.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번 시험에서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잘 할 수 있을 거라 저는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목이 조금 잠깁니다. 좋습니다. 뒤쪽에 약간 고난이도 문제들이 조금 있어요. 충분히 앞으로 수능에서나 좀 나올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과 조금 난이도 있는 문제들을 같이 좀 풀어보겠습니다. 문제 제가 어떻게 접근하는지 한번 보십시오. 첫 번째 문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암석의 생성 속도를 한번 알아보는 그런 문제입니다. 그림 가는 어느 지역의 지질 단면도를 지금 나타냈죠. 나는 X에서 Y까지 암석의 연령을 나타냈답니다. X에서 Y가 이렇게 되어 있네요. 그거를 X에서 Y까지 이런 식으로 나타냈습니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먼저 그림 가보겠습니다. 그림 가보면 여기가 셰일이네요. 셰일 보이죠? 여기가 화강암이네요. 여기가 사암입니다. 어떤 순서대로 형성되었죠? 당연히 셰일이 가장 먼저 형성되었고, 그 다음에 사암, 그 다음에 화강암으로 형성되었습니다. 좋습니다. 그런데 참고로 제가 미리 한번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화성암이나 변성암 같은 경우에는 변성작용을 받아서 한 번에 굳어져서 이렇게 만들어집니다. 그리고 화성암 같은 경우에도 마그마가 한 번에 이렇게 굳어져요. 그래서 여기에 있는 애나 여기에 있는 애나 이거 화성암이죠? 화성암 중에 화강암인데 여기에 있는 애나 여기에 있는 애의 나이가 똑같아요. 한순간에 마그마가 굳어져서 만들어지기 때문에. 그렇지만 퇴적암은 조금 다릅니다. 퇴적암은 이렇게 천천히 퇴적돼서 이렇게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위쪽으로 갈수록 당연히 나이가 적어지겠죠? 나이가 그래서 다르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위쪽으로 갈수록 나이가 적어지겠죠? 일반적으로 나이가 적어집니다. 좋습니다. 이 정도 생각하고 나서 이제 문제 한번 접근해 볼게요. 암석의 생성 순서는 화강암, 셰일, 사암 순서다. 틀렸죠? 셰일, 사암, 화강암 순서입니다. 그리고 역전된 지층은 B에서 Y 구간이다. 우리가 아직 나 그래프를 해석을 안 해줬죠. 나 그래프를 한번 해석해 보겠습니다. 요거 한번 조금 지워 볼게요.
조금 지워보겠습니다. 한번 읽어볼게요. 지금 X에서 이렇게 Y로 갈 텐데, 처음이 여기가 화강암이니까, 화강암은 나이가 제일 적은 거 맞아요. 그래서 이 세 개 중에서 나이가 제일 적은 거 맞네요. 나이가 제일 적은 거 맞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이쪽으로 쭉 간다는 한들 얘나 다 마구마구 한순간에 굳어져서 나이가 일정하다는 것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여기서 약간 불연속적으로 나이가 갑자기 탁 증가하네요. 가장 많은 나이로 들어오네요. 여기가 셰일이니까 나이가 가장 많습니다. 그런데 그러니까 이 지점이 A가 되겠죠. 여기 지점이 A가 되겠습니다. A가 되겠죠? 그런데 셰일 한번 보겠습니다. 위쪽으로 진행하는데 나이가 오히려 줄어드는 게 아니라 많아지고 있어요. 우리가 생각하는 일반적인 거랑 조금 다르네. 이 지층은 셰일층은 역전됐구나를 우리는 추정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가 B가 되겠죠? 여기가 이 점이 B가 됩니다. 그리고 다시 이렇게 나오네요. 이렇게 나와서 3층에 나이는 위쪽으로 갈수록 나이가 감소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4함층은 역전이 되지 않았네. 그리고 4함층은 두 번째로 나이가 많네. 다른 거는 다 맞다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바로 그래서 니은 보면 역전된 지층은 B에서 Y 구간이다. 아니죠. B에서 Y 구간은 아주 정상적으로 지층이 퇴적됐다는 걸 알 수 있어요. A에서 B 구간이 지층이 역전됐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니은은 틀렸습니다. A와 B 사이는 디귿, A와 B 사이는 셰일이 존재한다. A와 B 사이에 여기를 말하는 거죠. 이거 셰일 맞습니다. 셰일층이죠. 존재합니다. 디귿 맞습니다. 할 수 있습니다. 연습을 좀 하다 보면 좀 더 빠르게 풀 수 있을 겁니다. 두 문제 남았는데 그 다음 문제도 빠르게 한번 보겠습니다. 그림은 어느 지역의 지질 단면도이다. 그림의 A에서 B에 해당하는 각 암석의 연령을 나타낸 거다. A에서 B까지 연령을 이렇게 나타냈네요. A에서 B까지 상당히 익숙한 그래프입니다. 전에 문제도 봤었죠. 단 셰일과 석회암의 퇴적 속도는 같았다. 셰일이랑 이게 만약에 셰일이라면 이렇게 퇴적되는 속도 요만큼 퇴적되는데 이 정도 두께에 퇴적되는데 셰일이랑 석회암이 똑같다는 말입니다. 지금 학교인데 알림 방송이 나왔네요. 잠시만요. 학생 한 명 시켜서 교무실에 먼저 좀 가져다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학생들 중간고사 전까지 등교가 없기 때문에 마지막 정리 깔끔하게 할 수 있도록 담임쌤 안내해 주시고 정리가 다 되는 반은 차례대로 귀가시켜 주시면 됩니다. 좋습니다. 중간고사 파이팅 하십시오 다들. 계속 보겠습니다. 셰일과 석회암의 퇴적 속도는 일정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여기서 여기까지는 엄청 빨리 쌓이고 여기서 여기까지는 천천히 쌓였다. 그게 그런 게 아니라는 말입니다. 똑같은 속도로 계속 쌓였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한번 풀어볼게요. 지우고 깔끔하게 다시 도전해 보겠습니다. 먼저 지층의 생성 순서를 한번 말해 보겠습니다. 여기가 석회암, 여기가 셰일, 여기가 화성암. 그러면 석회암이 가장 먼저 형성되었고 관입한 다음에 이제 부정합까지 이렇게 생겼네요. 석회암, 화성암, 셰일 순으로 퇴적됐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셰일이 가장 나이가 적겠네요. 이쪽으로 A에서 B로 가면서 셰일은 나이가 가장 적잖아요, 위에. 그러면 나이가 1번부터 한번 볼까요? 나이가 가장 적은 애들. 나이는 일단 애들이 다 적은 거 맞네요. 제일 처음에서 진행될 때. 그렇지만 한 가지 우리가 바로 짚어야 될 게 아까 전에 문제에서도 봤었죠. 퇴적암은 밑으로 갈수록 나이가 많아져요. 그런데 여기는 화성암이나 변성암처럼 나이가 일정하네요. 밑으로 가도. 그래서 1번, 2번은 일단 답이 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 3번이 여기 있어야 됩니다. 여기 있네요. 그래서 답은 3번, 4번, 5번 중에 하나인데 그 다음에 보겠습니다. 지금 굉장히 좀 복잡하네요. 보겠습니다.
여기에서 여기까지 이렇게 셰일이 갔어요. 그런 다음에 석회암층에 들어가면서 나이가 점점 많아져야 돼요. 층리면이 이렇게 있죠? 층리면대로 이렇게 퇴적되었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이 밑으로 갈수록 나이가 많아져야 돼요. 그럼 여기에서 일로 통과하는데 나이가 많아지는 게 아니라 얘는 오히려 적어지네요. 그래서 3번은 답이 아니에요. 답은 4번 아니면 5번입니다. 어떤 차이가 있죠? 지금 이 기울기가 차이가 나요. 석회암층과 셰일층의 기울기가 차이가 나네요. 4번, 5번의 차이를 보니까. 좋습니다. 이것도 생각을 조금만 잘하면 아주 간단한 수학 1차 함수의 그래프, 기울기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한번 보겠습니다. 층리면이 이렇게 있습니다. 얘들이 이렇게 퇴적될 거예요. 밑에서부터 퇴적될 거예요. 조금 더 길게 그리겠습니다. 퇴적됩니다. 만약에 똑같은 거리를 제가 똑같은 거리를 보면서 나이 차이를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여기에서 여기까지 거리를 한번 보겠습니다. 나이가 일단 이렇게 이만큼 이렇게 진행됐네요. 근데 여기랑 똑같은 길이에 한번 여기 그려볼게요. 여기 한번 이런 식으로 조금 그려봤다고 생각해 보겠습니다. 똑같은 거리입니다. 그런데 얘 같은 경우엔 나이가 요만큼 밖에 진행이 안 됐네요. 아, 그렇구나. 중요한 것은 지금 이 층리면에 이렇게 수직으로 들어갈수록 당연히 나이가 가장 급격하게 변한다는 걸 우리는 생각할 수 있어요. 비스듬하게 들어갈수록 나이가 거의 안 변하겠죠? 또 방송 나오네요. 죄송합니다. 오늘 학교 지도하는 선생님들이 따로 없는 관계로 담임선생님께서 학생들 이끌고 부문까지 좀 안내 부탁드리겠습니다. 학교 지도 부문까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좋습니다. 학교 잘하십시오. 그래서 지금 보면 이 셰일층은 이렇게 지금 층리면이 쌓여있고 석회암층은 이렇게 쌓여있어요. 근데 A에서 B가 이런 식으로 관통을 하죠. 상당히 비스듬합니다. 여기는 상당히 팍팍 이렇게 수직에 가깝죠. 그러니까 여기서 나이가 더 급격하게 석회암층에서 나이가 더 급격하게 감소할 거라는 걸 나이가 훨씬 급격하게 교실에 한 가지만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내일부터 온라인 수업 기간이 시작됩니다. 온라인 수업 기간 동안 그리고 주말 동안에 PC방, 동전 노래방 등 다중이용 시설은 절대 출입을 하지 않도록 합니다. 그리고 생활하면서 손 씻기, 마스크 쓰기, 기본 생활 규칙을 잘 지킬 수 있도록 합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석회암층에서 나이가 더 급격하게 변하는 이 기울기가 훨씬 더 급하죠. 훨씬 더 나이가 더 급하게 변하는 답 4번이 됩니다. 괜찮겠죠? 요 정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목이 너무 아픈 관계로 다시 영상을 찍지는 못할 것 같습니다. 마지막 한 문제 남았는데 해봅시다. 요번에 문제가 조금 다르네요. 그래프를 보여주고 나서 지질 단면도를 가장 적절한 지질 단면도를 찾는 겁니다. 어렵지 않습니다. 일단 어떠한 암석들이 있냐면 셰일이 있네요. 퇴적암, 안산암, 섭로암, 화성암이죠. 퇴적암. 편마암은 변성암입니다. 얘들 같은 경우에는 딱 굳어지기 때문에 뭐 암석 연령 똑같겠구나 이런 거 생각할 수 있고, 셰일 같은 경우에는 위쪽으로 갈수록 나이가 적고 그런 거 판단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럼 보겠습니다. 제가 만약에 이 문제를 푼다면 저는 이렇게 풀겠습니다. 먼저 암석의 나이가 제일 많은 것을 1번층이라고 한번 정해볼게요. 그럼 두 번째로 얘가 나이가 많네요. 2번. 얘는 세 번째로 나이가 많네요. 얘는 네 번째로 나이가 많네요. 그리고 이 세 번째 얘 혼자 좀 비스듬하네요. 암석의 연령이 조금 증가하는 거 몰라서 얘가 셰일층이라는 걸 바로 예상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보면 좋습니다. A에서 지금 B로 진행될 겁니다. A에서 이렇게 B로 진행될 건데 나오는 순서가 뭐 어떻게 나와야 돼요? A에서 B로 진행되면 3번, 1번, 4번, 2번이 나와야 돼요. 3번, 1번,
그러니까 나이가 세 번째로 많은 거, 그 다음에 나이가 가장 많은 거, 나이가 가장 젊은 거, 나이가 두 번째로 많은 거, 이런 식 순으로 나와야 된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1번부터 한번 차근차근 한번 보겠습니다. 암석의 먼저 지층의 생성 순서를 정할 수 있어야겠네요. 이 암석, 이 암석이 요 바깥에 있는 이 암석이 가장 먼저 형성되었죠. 그런 다음에 두 번째 얘, 그런 다음에 세 번째 얘, 네 번째로 이 지층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A에서 B로 가는데 제일 처음에 4번이에요. 여기서 여기까지. 그리고 여기서 여기까지가 2번이죠. 여기서 여기까지가 1번. 그리고 여기서 여기까지가 3번입니다. 그래서 1번 같은 경우에는 4번, 2번, 1번, 3번이 됩니다. 답이랑 다르죠? 그래서 1번은 틀렸습니다. 아, 이렇게 하면 어렵지 않겠구나. 하나하나씩 빠르게 이제 진행해 주면 됩니다. 1번, 그리고 두 번째로 2번, 그리고 얘가 이렇게 관입을 했으니까 제일 마지막에 형성됐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이 지층 3번, 4번. 그럼 똑같이 보면 3번, 그리고 1번, 그리고 2번, 4번 적어주면 3번, 1번, 2번, 4번. 또 답이 안 되네요. 풀어보겠습니다. 1번 제일 먼저 형성되었고, 그 다음에 이 지층이 먼저 형성되었겠네요. 얘들 다 관통하고 있으니까 그 중에서도 얘가 그 다음, 얘가 얘를 또 먹고 있으니까 얘가 제일 그 다음. 그러면 또 갑니다. 여기서 여기까지 2번, 여기서 여기까지 3번, 여기서 여기까지 1번, 여기서 여기까지 4번. 또 답이 아니네요. 끝까지 다 해보겠습니다. 여기 1번입니다. 그리고 여기 2번입니다. 그리고 이 지층 3번입니다. 그리고 4번입니다. 답일 것 같습니다. 느낌이 3번, 1번, 4번, 2번입니다. 3번, 1번, 4번, 2번. 정답이죠? 똑같죠? 여러분들 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 보기도 한번 볼게요. 1번, 그리고 2번, 그리고 3번, 4번이네요. 다 조금씩 다르네요. 보면 여기서 여기까지 2번, 여기서 여기까지 1번, 여기서 여기까지 4번, 여기서 여기까지 3번. 좋습니다. 이런 식으로 우리는 찾을 수가 있어요. 이번에 제가 창작을 해서 이렇게 비슷한 문제를 하나 냈습니다. 꼭 맞출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훈련하면 모두나 잘할 수 있습니다.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좋습니다. 이제 이렇게 처음으로 제작한 영상을 이제 마쳐야겠습니다. 다들 시험 준비 잘 하시고 일단 기출문제를 좀 많이 풀어봤으면 좋겠습니다. 기출문제가 문제의 질이 가장 완벽하고 우리 또 궁극의 목표가 또 수능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기출문제 가장 많이 풀어보면 좋겠고 그 다음에 EBS 수능 특강 수능 완성 추천드립니다. 학생이 찾아왔습니다. 네. 뭐 하세요? 영상 찍고 있었습니다. 영상 찍고 있었다고요? 네, 다 끝났습니다. 좋습니다. 하여튼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